일단 우선 김영진 선생님 제가 항상 제대로 된 논문을 보내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예리나 흐르고 선생님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러시아 경제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본다면 김영진 선생님이 여쭤보신 내용하고 좀 답이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메드베제프하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러시아 경제 미래의 모습하고, 결국 그것은 이제 뭐 크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경제 현대화라는 그 부분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될 거니까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난 8년과 하고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12년이 진행이 된다면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경제적인 차이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쓸까 말까, 근데 좀 약간 제 나름대로의 음모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논문에는 좀 쓰지를 못했습니다. 음모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WTO 가입과 그 다음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부터 시작했던 이 관세 동맹 체제의 유라시아 공동체의 확대, 이 두 가지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에서 경제적인 문제점만 본다면 결국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답이다라는 것을 푸틴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문제점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체제 개편을 빠른 시간 내에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앞서서 내놨던 모든 자신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면 만족도를 어떻게 그러면 이 집권 기간 동안에 상쇄를 시킬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경제 프로그램이라고 꺼내놨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푸틴 초반 시기부터 메드베제프 시기까지 반복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아주 뚜렷하게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들을 좀 찾기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건 있죠. 사치세를 걷겠다. 그렇지만 푸틴 정부 초기 때 나타났던 세금 체제에 대한 개혁 부분과 연결시켜준다면 뭐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거의 유사한 정책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해답도 푸틴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 국가와 있어서의 어느 정도 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이 굉장히 빈약하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 현재도 그게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부분 산업 수출은 올해 또 69.2%까지 또 늘었습니다. 근데 대신 그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늘고 있었던 기계 상품 수출은 거꾸로 10%에서 4%로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그동안 지적되었던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러시아 같은 경우 복지 문제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금을 이제 향후 5년 이후로 해서 한 4만 달러, 그러면 대략해서 현재 가격으로 하면 한 1,300~400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수준은 대략해서 한 600달러, 평균 임금이 600달러 정도예요. 평균 수준 600달러 정도에서 그러면 노동임금이 비싸면,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게 평균으로 해서 그렇지 지역적인 편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임금이고, 그러지 않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을 가지고서 러시아에 있어서의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바로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지역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임금들의 수준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소시오 제조업 투자라는 것은 이 부분이 벌써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부분에도 거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차별점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포인트는 가장 핵심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고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은
러시아에 있어서의 핵심 분야에 대한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에서의 민간 부분의 기업을 육성이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집권 기간은 너무 짧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경쟁력이 있는 이 기업 부분을 민영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사기업으로 명패를 달게 하고 그 사기업의 명패를 단 이 기업들의 빠른 성장이 결국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의 훨씬 더 빠른 효과는 CIS 국가를 넘어선 국가와에 있어서의 경제 교류로서 나타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CIS 국가와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장벽이 없는 경제 확대가 바로 그 효과를 더욱더 빠르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이 명확하게 문서로서 판명이 되거나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축은 WTO 그 다음에 유라섹까지 이루어지는 경제 통합을 통한 러시아 내부에서는 바로 이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과의 연계성 이렇게 봅니다. 그 연계성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처럼 성공을 한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과거하고는 좀 더 틀린 경제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일으켜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새로운 모델을 또 한 번 러시아는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창환 교수님 고맙습니다.